SK하이닉스가 이천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다는 내용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다뤄드렸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향후에 반도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차세대 장비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도 반도체에 대한 신규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기자, 먼저 신공장 건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지난주부터 이 반도체 고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증설 소식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랐던 것은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즉 공급 부족 상황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요. 공장이 늘어나서 반도체가 많이 생산되게 되면 혹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입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벌써 생산에 들어가서 올해 하반기부터 나온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디램도 중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러한 비관적인 해석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짓는 공장을 봤을 때는요. 2020년 10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또 들어가고 이런저런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되면 2021년이 돼야 이제 양산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4분기에 불거질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어떤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것들, 뭐 그런 고점 논란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발표는 2015년 때 이미 경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의사 결정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마련된 플랜을 하나씩 좀 실현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공장 증설 소식이 급격하게 공급을 늘리는 어떤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또 한편에서 걱정하는 것이 물론 신규 투자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도 필요합니다만은 비용이 생각보다 더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좀 걱정이라고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어떻게 이걸 또 바라봐야 됩니까? 네, SK하이닉스는 저번 주 발표를 하면서요. 이번 공장은 조금 예전 공장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또 밝혔는데요. 그 이유를 차세대 노광 장비로 알려진 EUV라는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EUV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극자외선 장비인데요.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공정을 얼마나 미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장비로는 한 10나노 이하까지는 좀 공정을 하기가 힘든데요. 이 EUV 장비가 있으면 10나노 이하로도 공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천 공장, M16 공장에는 어떤 제품이 들어갈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D램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우시에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점, 청주에는 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생기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D램을 생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10나노대 이제 전반에 이제 D램 공정부터 이제 EUV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까지는 D램을 EUV로 하는 데가 없는데 이 차세대 공장을 통해서 EUV를 통해 가지고 D램에 대해서 기술 선두를 좀 해나가겠다는 어떤 포부를 좀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SK하이닉스에서 이렇게 증설 소식도 나오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뭐 또 새롭게 리프레시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취재 보면 어떻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이달 초에 직접 만나서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나눈 만큼 업계에서는 당연히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당연히 반도체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을 찾아가지고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독려를 좀 더 하고 왔는데요. 지금 당장 다음 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또 삼성전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다음 주쯤에 삼성전자가 그런 좀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소식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의 조치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얘기 참 오래 끌어왔었던 건데 작업환경 보고서에서 정부에서 어떤 결과를 내놨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 이제 삼성그룹의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를 이제 일부만 공개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좀 나왔습니다. 행정심판이 나온 건데요. 이번 행정심판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에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를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고 이제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 작업환경 보고서에는 어떤 공정 순서라든지 어떤 화학 제품이 쓰이는지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네. 이걸 공개하게 될 경우에는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면서 이제 행정 심판을 내려달라고 한 건데요. 네. 일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핵심 기술은 일단 빼고 공개를 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이렇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삼성에서는 좀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쨌든 정부 판단이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이 추격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까지 나가버리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예. 시각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좀 우려들은 조금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심판이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핵심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들도 거기서 행정소송에서도 공개를 하라고 했을 때만 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아직 그 핵심 기술이 뭔지 어떤 게 공개되고 아닌지를 전달받지 못해서 네. 일단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는지가 확인되고 나면 추후에 입장을 밝히거나 또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시장의 관심만큼이나 참 여러모로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